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세 번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제 매주 발표하는 자료인데, 먼저 이제 전국 상황을 보시면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0.01% 이제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0.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난주랑 이제 동일하게 상승을 해서 0.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별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서울은 지난주랑 이제 상승폭이 이제 동일한 상태이고, 지방도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이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상승률 1위예요. 1.59% 상승을 했고, 대전시 같은 경우가 지난주와 비슷하게 0.27% 상승을 했고, 부산이 0.17%, 대구가 0.17%, 충남이 0.15%, 경기가 0.11%, 서울이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주가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국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세종시고 1.59% 상승을 했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 0.01%, 대전 같은 경우가 0.27% 이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인천이나 충북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된 상태예요. 이번엔 서울의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주랑 이제 동일한 상승률로 0.02% 상승을 했는데, 강남 4구 이제 고가단지 위주로 이제 진전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가 0.05%, 중랑구가 0.05%, 강북이 0.04%, 도봉이 0.02%, 노원구가 0.01% 지난주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강남 상황을 보면 강동구가 이제 명일동, 천호동 9억 원 내외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제 청담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1% 상승을 했고, 이 서초구랑 송포구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상승 및 하락 등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신림동 이제 중저가 단지나 동촌동 이제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04% 상승을 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신시가 위주로 상승해서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 경기 상황을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6.1 대책이나 70 대책 이후에 굉장히 안전세를 보이고 있어요. 부평구가 0.08% 상승을 했고, 미추홀구가 0.04% 상승을 했고, 중구가 0.03% 상승을 했고, 연수구가 0.03%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9월동, 간석동, 대양평원 위주로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0.02%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경기도 상황을 보시면, 구리시가 이제 태릉 골프장이나 갈마 역세권 이제 개발 기대감으로 0.40% 상승을 했고, 용인시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로 상승하면서 0.30%, 수지구가 0.25% 상승을 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 뉴타운 및 철산동 이제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0.29% 상승을 했고, 반면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돼서 0.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5대 광역시랑 세종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0.27%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석동도 이제 법동 위주로 상승해서 0.47% 상승을 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교육과 및 주거여건 양호한 전민동, 문지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39% 상승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 이제 도안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면서 0.21% 상승을 했고, 동구가 0.13%, 중구가 0.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0.17%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데, 그래도 폭등세는 다소 진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단기간의 급등 피로감으로 상승폭은 조금 축소돼서 1.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개 도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충남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0.15%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경북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축소되는 반면에 전남, 강원, 전북, 경남 같은 경우가 다소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충남도의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대전이나 청주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주시, 계룡시, 천안시가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공주시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0.92% 상승을 했고, 계룡시가 0.24%, 천안시 서북구가 0.21%, 논산시 0.20%, 천안시 동남구가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 전세 가격이에요. 일단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이 전국 상황을 먼저 보시면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됐고, 지방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지금 축소됐고, 시도별로 보면 이번 주에도 상승률 1등이 세종이에요. 1.39% 상승을 했고, 울산이 0.38%, 대전이 지난주와 비슷하게 0.36%, 경기가 0.23%, 충남이 0.22%, 충북이 0.19%, 강원, 경남, 서울이 0.12% 상승을 했고, 대구가 0.12% 상승을 했고, 제주는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0.12% 상승을 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어쨌든 간에 전세 매물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는 이 평균 수치보다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이고, 향후 일부 지역의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강북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0.16% 상승을 했고, 마포구가 0.15% 상승을 했고, 성동구가 0.13% 상승을 했고, 은평구 같은 경우 응암동, 불광동, 녹번동 이제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 상황을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가 강일동, 명일동, 그러니까 고덕동 등 정주여권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9%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학군 수요가 있는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위주로 상승해서 0.17% 상승을 했고, 서초 같은 경우는 반포동 신축하고 정비사 위주 수요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해서 0.17% 상승을 했고, 송파구가 잠실동, 신천동, 장지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관악구가 0.10%, 동작구가 0.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과 경기 상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부평구가 0.13% 상승을 했고, 계양구가 0.14% 상승을 했고, 중구가 0.11% 상승하는 반면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노후단지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0.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원 건성구가 호매실동 신축과 중저가 수요 있는 건선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65% 상승을 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다산동, 별내동, 호평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58% 상승을 했고, 용인시 기흥구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5% 상승을 했고, 과천시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소진되면서 상승을 해서 0.51% 상승을 했고, 반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0.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오대광역시랑 세종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울산 같은 경우가 0.38%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비슷하게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0.36% 상승을 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상대동, 전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가 재건축 영향이 있는 신대동, 법동 위주로 상승해서 0.46%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가 문화동이나 이제 태평동 위주로 상승해서 0.30% 상승을 했고, 동구가 0.12%, 중구가 0.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전세가격도 상승률 1등인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일부 예정이 돼 있고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돼서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개 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는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충남이 상승폭이 다소 축소돼서 0.22% 상승을 했고 충북이나 강원이나 경남은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남, 전북, 경북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1위 이제 충남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군이 0.39% 상승을 했고 아산시가 0.38%, 공주시가 0.34%, 서산시도 0.32% 상승을 했고 충남 천안시의 동남구, 보령시, 계룡시, 천안시 서북구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대전, 세종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2019년 9월 세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8월 세 번째 주까지 주간 아파트 변동률 변화 그래프인데 서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최근 모습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0.02%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하다가 상승을 해서 이번 주에 0.27% 상승을 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7월 네 번째 주부터 폭등세를 보여서 2.95% 상승을 하다가 2.77% 그리고 지난주에 2.48%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다소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1.59% 상승을 했어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주간 아파트 변동이 어떤 식으로 상승이 될지가 관건인데 당분간 어느 정도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세종시의 변동률이고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에 이제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죠. 올 들어 전반적으로 31%가 뛰었다. 이렇게 세종시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84제곱평방미터 같은 경우 호가가 이제 10억을 돌파를 했다.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반토막 났다.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종시 집값은 당분간 이제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 상승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올해 1월부터 현재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시도별로 얼만큼 상승했는지 누계 변동률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주간 아파트 누계 변동률인데 서울 같은 경우가 0.47% 상승을 했고 경기 같은 경우가 7.58% 상승을 했고 인천 같은 경우가 6.62% 상승을 했어요. 부산이 1.01% 상승을 했고 대구가 1.42%, 광주가 0.04%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상승해서 10.86% 상승을 했고 울산이 3.07% 상승을 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올 초에 대비해서 이 기사에 이제 31% 뛰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33.68%가 상승을 했어요. 현재 이제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한 상태이고 향후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 관건이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기름을 부었던 거고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는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 행정수도 이전이랑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제 정당별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에서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의당은 찬성 의견이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의견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란 열린민주당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정당은 비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이 토론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야당이 요청한 상태고 이건 지금 원내대표 간에서도 특위 구성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는 상태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미 위헌 판결한 사안을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갑자기 꺼낸 것은 잘못된 이제 정치공학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해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현재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까지는
이번에 이제 다루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청와대 이전은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국회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추진되기는 지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세종시의 상황은 면밀하게 이제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